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드디어 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2021년에는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고요. 또 혹시나 작년에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 한 해에는 많은 수익을 내셔서 원하시는 목표 같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2021년 올 상반기에 주가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조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코스피가 28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3월 대비 거의 100% 상승이 나왔고 많은 증권사에서도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KB증권에서는 올 상반기에 코스피 상단을 2950포인트에서 3300선까지 크게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2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많은 증권사에서도 상반기에 더욱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을 쏟고 있는데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난 배당락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배당락 이유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지수에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당락 당일에만 조금 조정을 보였고 또 마지막 날이죠, 12월 30일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면 조금 더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전망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올 상반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 다들 올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3000포인트를 국내 증시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 실적 반등 시기 앞당겨, 실적 반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올 코스피 순이익은 50%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죠. 자, 전반적으로 소제목 내용을 보면 실적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기 출처인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와 증권사의 동일한 견해입니다. 자, 때문에 올 상반기, 특히 1월달하고 2월달이죠. 많은 기업들의 작년 4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고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 1월달, 2월달에 시장에서 예상하던 실적 추정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된다면 또 이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를 누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얼마가 났냐, 혹은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추정했던 그런 추정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 혹은 하회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대치를 부합했다,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1년에는 실적 장세로 이어질 텐데 이번 1월달과 2월달에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된다면 코스피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조금은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전히 실적이거든요. 올해 많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코스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실적 발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즉 이런 부분도 국내 실적에 대해서 미리 코스피 시장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두 번째는 바로 공매도 이슈. 제가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기준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정확한 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공매도가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15일이 되면 다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고 또 한 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연기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5일에는
아마도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1월달과 2월달에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2021년부터는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리 12월이 되기 전인 9월부터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실제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의 탄력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3월 19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최저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가 6월달에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6월달을 제외하면 8월 중순까지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까지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다른 상승 없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도 미리 2, 3개월 전부터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에 대한 많은 개인들의 우려감, 이 부분이 충분히 작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거래 대금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지난달 12월 달에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적을 때는 15조, 그리고 많을 때는 24조까지 하루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0월 한번 볼게요. 자,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가장 많을 때가 17조, 그리고 적을 때는 채 10조도 되지 않는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12월달과 비교했을 때 거래 대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매도의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혹시나 이런 공매도와 관련해서 기대를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시행 전에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이 지난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그때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상승 탄력을 방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공매도, 이 공매도 시행에 대해서 두 차례 연기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 공매도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투자 주체들의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다면 또 주가에 좋지 못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사가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으니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2021년에는 특히 상반기에는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차트라든지 여기 보이는 수급, 이런 거는 지금 키움증권의 HT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꼭 키움증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권사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다른 증권사는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네이버에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증권정보라고 나와 있죠. 이 증권정보 아래 지금 주당 가격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고, 또 하단에 보면 차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 차트 화면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컴퓨터가 에러난 줄 알았는데 바뀐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차트도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축소가 되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매수 포인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매매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동평균선도 나와 있고, 또 차트를 하나 클릭하면 5일선과 현재 종가의 괴리율, 그리고 20일선하고 현재 종가의 괴리율,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차트, 이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종목 분석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전체로 놓고 한번 연간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세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총계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매출이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또 부채, 자산 대비 부채가 높다면 조금 오랫동안 투자하기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총계, 이 정도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이버를 활용해서 차트 보는 것과 재무제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달, 10월달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디까지나 제 얘기가 단순히 우려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은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와 또 투자 후에 대응할 때 오늘 영상이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새해 첫날부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